어머, 춘분아, 얼굴이 왜 이래? 아버지가 이제 너까지 때리시니? 어휴, 참. 아니,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데 너희 아버지는 왜 술만 드시면 사람을 때리신다니? 저는 가난한 소장농의 네 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돈 벌러 외주로 나가고 전 동생과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저에게 가난보다 견디기 힘든 건 술만 마시면 시작되는 아버지의 폭력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바엔 돈 벌어서 엄마를 편히 모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저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늦은 밤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방에 까치발로 살금살금 들어가 서랍 속에 어머니가 삭바느질해서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 몇 푼을 가지고 마당에 나왔는데 동생이 뭐야, 누나 어디가?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누나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누나 돈 벌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엄마한테 너밖에 없어. 어? 누나 돈 벌면 너 공부도 다시 할 수 있어. 누나 가면 우리 어떻게 하고? 누나 나 학교 안 가도 좋아. 그냥 집에 있어. 왜 이렇게 누나 마음을 몰라?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조금만 참아. 여기서 하는 고생 밖에 가서 하면 우리 식구 훨씬 잘 살 수 있어. 누나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부탁할게. 누나 너만 믿는다. 응? 저만을 의지하던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으며 도망을 치듯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잠시라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 어머니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다시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 애미가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들어와라. 몇 년 만에 돌아온 저에게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좀 하세요. 왜 집 나갔냐고 야단이라도 치시란 말이에요. 그냥 밖에서 잘 살지 왜 돌아왔어? 저하고 같이 가요. 나하고 같이 가면 엄마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네 아버지는 어떡하고? 너희 아버지 요즘 부쩍 쇠약해지셨어. 벌 받은 거예요. 엄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평생을 당하고 살았으면서도 아버지 걱정만 하냐고요. 팔자인 걸 어째. 너희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다. 병만 안 걸렸어도 저렇게 될 뿐이 아니셔. 저런 너희 아버지 놔두고 내가 어딜 가겠니? 아버지가 불쌍하다고요? 엄마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발 뻗고 잠잔 적이 있는 줄 알아? 엄마보다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 알았어요. 엄마가 못 가신다면 내가 들어올게. 그러지 마라. 너는 그냥 밖에서 잘 살아.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잘 살만한 너한테 나침되기 싫어. 이 어미는 너만 편히 잘 살면 그걸로 됐어. 엄마!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지? 이젠 시집도 가야지. 시집? 나더러 시집을 가라고? 안 가요. 시집 가서 엄마처럼 살까봐 시집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럼.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사세요. 나는 여기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어서 다시 안 올 테니까 엄마 혼자서 잘 살아보라고요. 춘분아 잠깐 기다려라. 뭐 하려고 이런 거 놓고 가.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겠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도 고맙다. 저 집 나올 때 엄마 돈 훔쳤어요. 그거 갚는 거니까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거 사 드시고 입고 싶은 거 사 입으세요. 그건 원래 네 거였어. 그리고 네 오빠가 주고 간 용돈 있다. 이제부터는 내 걱정하지 말고 너 정말 잘 지내야 한다. 다시 한번 어머니를 홀로 남겨둔 채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며 그렇게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시내에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먹는 것 쓰는 것 모두 알뜰살뜰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가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는 한숨도 못 주무셨고 잘 드시지도 못하고 계속 목 놓아 우시기만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병세가 경미하지만 지금 상태로 간다면 의식과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환자가 저렇게 되도록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하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뇌졸중이라뇨. 엄만 내가 모실 거야. 그러자 오빠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좀 마. 네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시집도 안 간 딸이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면 남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렇다고 오빠가 모실 형편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오빠와 제가 실랑이 하고 있자 동생이 어머니 제가 모실 거예요. 라고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옳게 하고 상의는 해본 거야? 라고 말했지만 오빠는 옳다구나 싶었는지 바로 그래, 그게 좋겠다. 나는 일 때문에 당분간은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 것 같고 네가 모신다면 내가 다달이 얼마씩 보탤게. 그렇게 어머니는 당분간 동생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2년 뒤에 반드시 아파트에 입주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결심했죠. 사람들은 제게 효녀라고도 말했지만 가슴속 한구석에선 어머니가 내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제 살 길을 찾아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그런 몹쓸 딸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가게의 고향 친구인 진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진숙이는 제가 처음 집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할 때 도움을 많이 준 친구입니다. 어머닌 여전하시고 아직도 남동생이 모시고 있어? 곧 내가 모시고 와야지. 기집애, 너 어머니 모신다고 한 지가 언제부턴 줄이나 알아? 우리 20살쯤 나올 때부터였어. 조금만 더 모으면 그러다 어머니 평생 못 모셔. 불쌍한 우리 엄마 작년에 돌아가셨잖니?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넌 어떡할 건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모실래? 아파트 입주하면 곧 모시고 와야지. 그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느슨해진 제 마음에 친구의 말 한마디가 불을 지폈습니다. 친구의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파트 입주 준비를 서둘렀죠. 이번 주말에 동생네 찾아가 어머니를 모셔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게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나, 어머니 또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중이셔. 뭐? 지금 당장 갈게. 수술은 끝났지만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서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하셨고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슬픔에 가슴을 부여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저렇게 되신 거야. 내가 곁에만 있었다면 저렇게 허망하게 쓰러지시지도 않았어. 제가 엄마를 두고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아니면 동생네 말고 내가 직접 모실 걸 하며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어머니는 깨어나셨지만, 엄마, 이 사람들 누구야? 엄마 왜 그래? 이 사람들 누구냐니까? 저희 남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저를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증조할머니로 착각하셨죠. 전 객지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조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경치 좋죠? 이제부터 엄마하고 나하고 여기서 둘이서 살 거예요. 우리 엄마 이렇게 좋은 데서 사시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나 보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라니, 엄마 정말 내가 누군지 생각 안 나요? 때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알았어. 오늘부터 내가 엄마 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날 낳아주시고 당신의 피와 살을 맛봤고 날 키워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어머니가 쓰러지고 난 뒤 깨달았습니다. 전 용서를 구하듯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지만 애끓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의 증세는 하루하루 더 악화돼가며 정신마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우리 새끼 맘마 먹자. 자, 고마워 아가. 이제 이러지 않아도 돼. 엄마, 정신이 드셨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나한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시집이요?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눈을 감지. 죽긴 누가 죽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알았어요. 시집 갈 테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고마워요, 엄마.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연체금도 밀리자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겐 따뜻한 이웃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전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거리에서 옷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날이 추워지자 밖에 나와 계시는 어머니가 신경 쓰였지만 돈을 벌어야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다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옷 싸게 드릴게요. 구경만이라도 하고 가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이웃분 중 최 사장님이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감기 들어요. 같이 해서 빨리 끝내죠. 최 사장님, 마음은 고마운데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부담돼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무슨 부담이 돼요. 춘분 씨 쭉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했습니다. 춘분 씨 동정해서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현민 씨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하지만 현민 씨를 좋아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보세요. 전 결혼해도 언제나 남편은 두 번째예요. 식사를 해도 엄마가 드시는 죽을 먹어야 하고요. 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외출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리고 잠도 엄마랑 같이 자야 하고요. 그래도 좋다면요? 그런 춘분 씨여서 더욱 사랑한다면요? 춘분 씨 어머님께 하는 거 보고 더 믿음이 가요. 저런 사람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고요.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옷 장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형편도 나아졌고 우리가 모실게. 이러다가 네 몸도 성치 못하겠어. 어머니 병세도 요즘 안 좋아지시고 너 혼자 모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모시는 게 나을 거다. 오빠, 정말로 날 위한다면 그냥 이대로 엄마하고 살게 해줘요. 나 엄마하고 떨어져서 못 살아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너 이러다 쓰러진다고. 너만 자식이야? 나도 내가 너무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못 견디겠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너 맘 잘 알아. 우리도 필요하면 간병인도 불러서. 간병인요? 왜 엄마를 남의 손에 맡겨요?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기냐고요. 난 그렇게 못해요. 오빠, 힘들면 얘기할게요. 그때까지 엄마 내가 모시게 해줘요.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요. 네? 저는 어머니와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기억하세요? 예전엔 왜 그렇게 추웠는지, 밤은 또 얼마나 긴지, 배도 많이 고팠잖아요. 그 춥고 배고픈 밤, 제가 엄마 품에서 도망갔어요. 그때 저 많이 미우셨죠?
왜 엄마는 원망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오라고 가지 말라고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이제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제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게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야 저도 엄마에게 지은 죄를 다 갚죠. 엄마는 그저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래오래요. 사랑합니다, 엄마.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결혼마저 포기한 춘분 씨, 현민 씨는 그런 효심에 감동했고 춘분 씨 역시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현민 씨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의 두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어머니 모시는 일을 춘분 씨에게 맡긴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은 것 같아 늘 미안한 형제들이었지만 춘분 씨는 자신이 모실 수 있는 것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곳에 100분의 1이라도 갚고 싶다는 춘분 씨. 온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 그것이 춘분 씨가 실천하고 있는 효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팍팍하고 사는 게 바쁘더라도 이번 기회의 빌미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한 집에 살면서도 매일 아침 부모님의 방 앞에서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이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이런 인사는 부모님이 밤사이 병환이라도 안 나셨는지 걱정되어서 드리는 인사였습니다. 현대는 핵가족 중심으로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그마저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 속에 게을러진 무난 인사가 사고를 냈습니다. 예전에 어느 동네에 사는 독거노인 한 분이 경로당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함께 시간을 보내던 다른 어르신들은 아들 집에 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 어르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어르신분이 그분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꼭 잠겨 있고 불러도 인기척도 없고 그래서 아들 집에 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걱정된 경로당 사람들은 노인분의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갈만한 곳 모두 찾아보았지만 어르신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담을 넘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그 어르신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사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다면, 아니 평소에 안부 전화만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 바쁘다는 핑계를 조금만 내려놓고 연락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